코로나 팬데믹이 끝나면서 다시 콜레라가 돌기 시작하는데 콜레라 백신이 없어서 못 팔고 있다는 게 문제예요. 지금 엄청난 공급 쇼티지 직면이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콜레라 발생 환자와 확산 국가까지 늘어나고 있는데 애초에 콜레라에 걸리고 있는 사람도 많은데 콜레라 백신이 사업성이 없는 편이다 보니까 만드는 기업 자체도 없는 거예요. 지금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유바이오로직스만 콜레라 백신을 생산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 시장을 독점하게 됐고 공급이 부족하다 보니 가격도 올라요. 그래서 공장 증설로 파는 양도 증가하는데 가격도 오르니까 이 기업이 계속해서 퀀텀 점프가 가능해진 거예요. 안녕하세요, 윤성욱TV 구독자 및 시청자 여러분, 윤성욱입니다. 오늘은 엊그제 상당히 이슈가 되었었던 유바이오로직스라는 종목을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께서 백신 부족 현상으로 인해서 단기적으로 잠깐 반짝하고 말만한 테마주처럼 여기실까봐 조금이라도 이 기업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아시면 관심 갖고 투자하시는데 좋으실 것 같아서 이렇게 가져와 봤습니다. 아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지금 코로나가 끝나고 나면서부터 콜레라가 굉장히 무서운 속도로 확산이 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한국의 유바이오로직스라는 기업이 백신을 독점으로 생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콜레라의 구조적인 수혜를 보고 있는데 이 기업을 오늘 이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 좋아요랑 응원 댓글 달아주시고요. 그리고 아직 구독 안 눌러주신 분들은 구독과 알림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정말 여러분들에게 좋은 종목들 분석해서 제공해드리는 영상 제작하고 있는 저에게 여러분들의 좋아요와 구독은 아주 큰 힘이 되니까요. 꼭 한 번씩들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럼 우선 혹시나 콜레라가 뭔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한번 설명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콜레라는 오염된 상하수도나 음식을 통해서 전파가 돼서 설사나 탈수를 일으키는 그런 전염병입니다. 사실 뭐 우리나라같이 잘 사는 나라에서는 보기 힘든 병인데 전쟁이나 빈곤, 기후재난으로 인해서 시설이 붕괴되거나 물이나 음식이 깨끗하지 않은 나라들에서는 자주 일어나는 그런 질병인데 심하면 저혈압이나 쇼크로 사망에도 이를 수 있는 그런 급성 설사병입니다. 백신을 통해서 콜레라 예방이 가능한데 백신 예방률이 한 50% 60%밖에 안 돼요. 그런 나라들이.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좀 낮은 시장성 때문에 이 콜레라 백신을 만들어내는 곳이 거의 없어요. 보시면 샨타바이오텍의 콜레라 백신 시장 철수 때문에 우리 유바이오로직스의 수혜 기대감이라는 기사가 22년도에 떴었어요. 지금 실제로 WHO나 유니세프에 콜레라 백신을 제공하고 있는 업체가 원래 2022년도까지는 3개가 있었거든요. 이 샨타바이오텍의 샨콜이라는 제품이랑 듀코랄, 그리고 우리 유바이오로직스의 유비콜, 이렇게 제품 3개밖에 없는데요. 현재 상황에서 샨콜 같은 경우에는 2022년도에 시장 철수를 하였고 듀코랄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좀 비싸서 그런 오지 탐험을 하는 여행자들용 콜레라 예방제이기 때문에 사실은 저런 공공시장에는 집어넣을 수 없는 그런 약품입니다. 이어서 다음의 내용을 보시면 연간 콜레라 발생 사례가 2021년도부터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게 보이는데요. 이 2020년도에서 2021년도로 가면서는 왜 줄어들었냐? 우리 여러분, 2020년도에 무슨 일이 있었죠? 이때부터 코로나가 시작되었죠. 코로나 팬데믹이 시작되면서 개발도상국들 같은 경우에도 인구 밀집도를 줄이기 위한 그런 격리 조치 같은 것들을 실행하면서 그때는 콜레라의 확산 속도가 조금 줄어들었었어요. 그래서 20년도부터 21년도까지 줄어들었다가 사실 이 콜레라 백신 같은 경우에는 접종 주기가 3년인데요. 이미 2020년도에도 한번 콜레라 백신이 부족하다라고 했었던 그런 상황이 나왔었어요. 이어서 보시면 전 세계 또 백신 부족 사태 왔다. 이미 2020년도에 한번 콜레라 백신이 부족한 상황이 왔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의 이 콜레라 백신 부족 사태는 예견돼 있던 일이에요. 그래서 2020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코로나가 터지면서 좀 줄어들었다가 21년도부터 다시 급격하게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고요. 또 이어서 콜레라 백신의 수요와 공급 현황을 한번 보시면 지금 이 파란색 부분이 수요량인데 수요량이 이미 이때 2019년에도 수요량이 한참 많지만 공급이 미달이었죠. 근데 그 이후에 2021년, 22년, 23년 계속 요청량은 늘고 있는데 공급이 그 양을 못 따라가고 있습니다. 보시면 공급의 갭이 있죠. 발생하는 발병 국가 수 같은 경우에도 21년도에 35개국이었는데 23년도로 오면서 45개국으로 발병 국가 수도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백신의 양이 부족하다 보니까 어떤 상황까지 일어나고 있냐면 원래 콜레라가 확산되는 걸 막으려면 표준 가이드라인대로는 2회 접종을 해야 돼요. 근데 지금 공급량이 부족하니까 대신 1회를 접종하도록 하는 임시 조치를 실행 중이거든요. 원래 콜레라 백신은 2회 접종을 맞았을 때 최대 3년간 콜레라를 예방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은 단기적으로라도 공급량이 너무 부족하다 보니까 일단은 1회 접종만 맞고 단기간 예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조금 넘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조치마저도 WHO에서는 이런 1회 접종으로 단기적으로 확산되는 건 잠깐 막을 수는 있으나 장기적으로 이제 콜레라 백신 수요를 감소시킬 수는 없을 거라고 얘기를 하면서 2024년도부터 콜레라 백신 수요는 계속 증가할 거고 2025년까지 백신 부족으로 인해서 이 문제는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한 시장 상황 속에서 우리 유바이오로직스만이 유일하게 콜레라 백신을 만들어내고 있는 그런 기업인데요. 유바이오로직스의 주요 제품을 보시면 이렇게 유비콜, 유비콜 플러스, 유비콜 S가 있는데요. 사실 뭐 크게 다르진 않아요. 유비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본 콜레라 백신이고 유리로 된 바이알 제형입니다. 근데 유비콜 플러스는 이제 유비콜과 성분은 동일하나 플라스틱으로 된 제형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유통 과정에 좀 더 용이하겠죠. 그리고 유비콜 S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성분을 조금 개량해서 생산량을 증가시키기 위한 목표로 만들어낸 제품인데 2024년도 생산 계획 한번 보시면 유비콜 기존 바이알 같은 경우에는 2.2불로에 총 1200만 도즈, 그리고 유비콜
유비콜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1.8불로에서 2,500만 도즈, 그리고 유비콜 S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1.8불로에서 1,200만 도즈 이렇게 생산 계획이 되어 있는데요. 근데 여기서 되게 재밌는 게 보시면 유비콜 플러스와 유비콜 S 같은 경우에 1.8불이라는 같은 단가로 나가고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고 하면 지금 유비콜 S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생산량을 늘리기 위해서 조금 더 성분을 낮춰놓은 그런 약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유니세프가 빠른 백신 공급을 위해서 낮은 예방률임에도 불구하고 바이오로직스한테 많이만 만들어달라, 똑같은 가격에 사줄 테니까 많이만 만들어달라고 부탁을 해서 똑같은 1.8불로 단가는 동일하나 더 낮은 성분의 제품으로 빨리 찍어낼 수 있게 해서 나가고 있는 그런 제품입니다. 보시면 유바이오로직스의 연간 매출이 꾸준하게 증가하면서 이전에는 별 볼 일 없이 그냥 횡보하다가 2023년도부터 시작해서 2025년도까지 폭발적으로 증가될 예상입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 영업이익도 2023년도까지는 적자를 보던 기업이에요. 근데 올해부터 시작해서 흑자 전환을 하고 내년부터는 영업이익도 크게 증가할 예정입니다. 당연할 수밖에 없는 게 찍어내는 대로 팔려나가고 있는데 하나하나의 단가도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이어서 유니세프의 연간 수주 규모를 한번 보시면 지금 단위는 100만 도즈입니다. 이 도즈라는 단위가 한 명이 한 번 맞을 수 있는 게 도즈예요. 보시면 21년도부터 시작해서 수주량도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그 하나하나마다의 단가가 계속 비싸지고 있다 보니까 수주 규모가 폭발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2024년도에 9,300만 달러로 이렇게 크게 수주 규모를 늘려냈습니다. 현재 유바이오로직스의 연간 캐파를 한번 확인해 보시면 이제 원재료 기준으로 해서 3,300만 도즈 정도 만들고 있고 완제품으로는 이제 4,000만 도즈 정도까지 만들어낼 수 있는데 빌 앤 멜린다 게이츠 재단으로부터 해서 약 900만 달러를 지원받아서 이 공장을 증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공장 같은 경우에는 24년 1분기에 가동을 시작해서 지금 연간 3,300만 도즈를 더 추가 생산할 수 있고 25년도 4분기부터는 완제품 부분에 있어서도 가동을 시작해서 5천만 도즈 정도 더 만들어낼 수 있는 제2공장까지 증설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보시면 방금 말씀드렸던 원래 이제 춘천시에 있는 1공장 그리고 또 이제 춘천시 동명리에 있는 2공장 이 공장도 이제 완성이 되어서 앞으로 내년부터는 더 안정적으로 더 많은 양을 공급할 수 있는 상황이 됐는데 그마저도 세계 시장에서는 부족한 양이에요. 지금 연도별 유비콜 플러스에 대한 이제 매입 생산 단가 추이 전망을 한번 보시면 생산 단가는 뭐 그렇게 크게 늘어나지 않는 1불 언저리인데 매입 단가를 보시면 이제 1.3불로 시작했던 게 지금 계속 풍기 현상이 있다 보니까 2.2불까지 유니세프고 뭐 WHO고 민간 단체들이고 시작해서 다 비싼 돈 줄 테니까 만들어만 달라 하면서 단가를 계속 올리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또 품목별로 마진을 비교 한번 해보시면 유비콜 같은 경우에는 이제 31% 정도의 마진이 남고 있고 유비콜 플러스는 47%, 지금 유비콜 S 같은 경우에는 생산량을 늘리기 위한 더 약한 약재이기 때문에 원가가 더 싼데도 지금 계속 폭발적으로 나가고 있기 때문에 마진이 62%까지 올라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다음을 보시면 원래 저런 백신 시장 같은 경우 돈이 안 되는 이유가 공공시장에 팔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유니세프나 WHO 사람을 살리기 위한 국제보건기구나 자선단체잖아요. 거기다가는 비싸게 팔 수가 없어요. 그렇다 보니까 사업성이 낮아서 여러 기업들이 이 해당 사업을 안 하게 됐던 건데 지금 보시면 공공시장을 통해서는 지금도 중동지역에 유비콜 플러스가 공급되고 있지만 민간시장에 직접 공급하기 위해서는 이르면 연말부터 중동의 국가별 품목 허가를 신청할 계획이다 라고 나온 기사가 있는데요. 이렇게 민간 업체들이 우리가 더 비싸게라도 살 테니까 우리 좀 줘라 하면서 이런 식으로 계약을 맺고 있어요. 지금 여기에는 하나의 1분인 그 약품을 5불까지 해서 산다고 하는 그런 계약을 체결한 그런 기사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 유바이오로직스가 그 콜레라 백신이라는 아이템 하나를 가지고 왜 갑자기 엊그저께 그런 폭발적인 어닝 서프라이즈와 함께 주가 상승이 일어났고 앞으로는 또 어떤 시장들이 기다려지고 있는지 한번 알아봤는데요. 그래서 지금 주가를 한번 보시면 29일 엊그저께 한번 상한가까지 갔다가 조금 빠지면서 27% 정도 상승하면서 마무리했고 어제랑 오늘은 그냥 이틀 전에 종가 기준에서 조금씩 횡보하는 모양을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그래서 해당 기업의 재무제표를 한번 보시면 23년도까지 적자를 보던 기업이 24년도부터 시작해서 흑자 전환을 성공했고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증가할 것으로 보여요. 26년도에는 사실 뭐 25년도에 비해서 크게 증가하는 게 없다라고 보실 수 있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백신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접종 주기가 3년 정도 되기 때문에 사실 24년도부터 이제 우리가 올해부터 좀 찍어내는 대로 다 팔고 있기 때문에 이제 내년 내후년 동안 계속 사람들이 맞다 보면 접종 주기가 아직 안 된 사람들은 덜 맞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실은 25년, 26년도까지 늘어난 이 양이 좀 꾸준하게 계속 갈 것으로 보여지고요. 영업이익률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 12%에서 29%, 35%까지 올라갑니다. 그러고 나서는 이제 시장이 안정화되고 하면 단가도 다시 낮아지고 할 테니까 그 뒤에 보면은 다시 27% 조금 줄고 있고요. 근데 지금 제가 이 종목을 설명해드리는 이유는 뭐 지금 사라 이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단기적인 그냥 테마주로 보실까봐 그러는데 보시면 앞으로도 당장 내년까지는 영업이익이 크게 증가될 걸로 보여지는 그런 회사예요. 그러다 보니까 당장 내년까지는 또 한 번 더 주가가 천프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올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내년까지는 조금 더 눈여겨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 사실 그 이후로부터는 이제 시설 증설이 되고 원가 비율을 조금 낮추면서 안정적인 수익을 만들어가는 그런 기업이 되겠지. 점점 백신 접종자가 늘어나면서 조금씩 콜레라 확산이 안정되기 시작하면 사실 그때부터는 조금 매력이 없는 기업이 돼가는 건 사실이에요. 근데 그 전까지는 콜레라 시장을 독점하고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께서 25년도까지는 조금 눈여겨봐도 괜찮으실
것 같다라고 생각이 돼서 한번 이렇게 소개해드리려고 가져와 봤고요. 다들 관심 종목에 넣어두시고 내년에 이제 분기별로 영업이익 발표 나왔을 때 주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한 번씩들 보시면서 투자 판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유바이올로직스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봐드렸는데요. 다들 어떻게 재밌게 보셨나요? 뭐 오늘 제가 설명해드린 내용들이 조금 도움이 되는 정보다 하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짜 하루하루 여러분들에게 좋은 종목 소개해드리고 싶어서 자료준비도 열심히 하고 이렇게 영상 찍고 편집하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런 정보들을 제공하고 여러분들이 잘 이용하셔서 여러분들 투자에 참고하셔서 큰 수익 내셔서 부자 되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지금 유튜브 하고 있는 거니까요. 다들 구독과 좋아요 한 번만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윤성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